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잠시 뒤 10시에는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오늘 기념식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올해 5.18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5월입니다. 광주의 5월이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고 5.18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 참석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주요 정당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은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헌화와 분향으로 시작해 5.18 유족회장의 경과보고로 이어지고 기념식 중간에는 희생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추모하는 공연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41년 만에 얼굴 사진이 발견된 당시 초등학생 희생자 고 전재수 군과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필경사로 활약한 고 박용준 열사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공연과 기념사 낭독이 끝나면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서울시 교육청에 구층 교육감실 등의 수사 인력을 보내 특별채용 관련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요구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 등 2천만 회분을 해외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원하겠다고 한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까지 합치면 총 8천만 회분인데요. 어느 나라에 얼마나 지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 접종분을 해외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2천만 회 접종분은 미국에서 승인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으로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고 사용하는 백신을 해외에 내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And we need to help fight the disease around the world to keep us safe here at home and to do the right thing of helping other people. It's the right thing to do.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달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접종분에 더해 모두 8천만 회 분량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참전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백신 외교를 언급하며 미국은 백신을 지렛대로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share these vaccines in the service of ending the pandemic everywhere. And we will not use our vaccines to secure favors from other countries.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2천만 회분을 6월 말까지 해외로 보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의 안전성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선적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백신을 지원할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expect to have more in the coming days on what our criteria will be and our approach and some of where it will be sent to once it's approved through the FDA. 국제사회로부터 백신 수출 압박을 받아온 미국이 이제는 자국 생산 백신을 해외에 풀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둘러싼 공조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독일 정부가 다음 달 7일부터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이 이번 달 안에 12세 이상에게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독일이 6월 7일부터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내달 7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백신 공급 예상 물량으로 미뤄 희망자 모두가 6월 중 접종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ber eines kann ich sehr, sehr sicher sagen. Jeder in Deutschland, der geimpft werden will und möchte, um sich und andere zu schützen, der wird auch ein solches Impfangebot und das eben in den nächsten Wochen bis in den Sommer hinein bekommen können. 지난주 독일은 하루에 135만 명이 접종하는 등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전체 인구의 37%가 1차 접종을 마쳤고 11.2%는 2차까지 완료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의 접종률도 상승세입니다. 지난 10일만 해도 27%였던 EU 전체 접종률은 일주일 만에 31.8%로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 EU 내 성인의 70%가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의약품청 EMA가 이번 달 안에 12살 이상에 대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12살에서 15살 연령대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찬성하는 62개 국가들이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반대국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일본 등 일부 국가와 제약업계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자권 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치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69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506명, 해외 유입은 2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69명, 경기 134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11명, 제주 10명, 대구도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감염 우려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가족과 지인 모임 등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인 4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권의 확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해철 2차장은 지난 한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단위에서 0.99를 보인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1.03으로 3주 만에 다시 1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권 지역에서는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로 감염자 수가 전주 대비 66%가량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65세에서 74세 고령자 514만 명의 접종 예약률은 57%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대상 접종의 경우 신청 닷새 만에 예약률이 63%를 넘어섰습니다. 접종 예약은 전화와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 등 보호자가 인증을 거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지자체별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해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와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3분기에는 대규모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손실 보상자와 관련해서 집합 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피해가 큰 관광업 등도 적용 대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중부세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라는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1가구 장기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기현우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선 손실보상제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한정된 상황, 적용 업종을 검토할 때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흥업소 같은 데도 지금 제한 업종이 됐잖아요. 국민 정서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아까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분들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건 또 이번에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문제에는 양도세 조정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 투기 억제라는 원칙은 지키되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등을 위한 정책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종부세만 하더라도 노령자라든가 은퇴자라든가 세율에 있어서 좀 탄력적 적용을 한다든가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세금을 내게 하는 이제 소위 과세 이연 제도라고 했습니다. 세트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정책은 앞서 규제와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무부처를 결정하고 조만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회장께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하루에 15%가 떨어져 버렸죠.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 총리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곤 정부가 치료비와 분담관 배치를 통한 응급조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로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며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부진에도 기관이 국내 증시를 견인하며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5.96포인트 상승한 3,160.48에 코스닥은 0.91포인트 오른 963.4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물가 상승 우려 속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사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6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 군마현에서 70년 동안 남학신을 만들어 온 83살 마루야마 가츠미 씨. 그의 남학신은 걸을 때의 경쾌한 소리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전통 의상을 착용하는 축제들이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매출이 예년의 2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학신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실외화보다는 실내화로 변신한 것입니다. 걷기 쉽게 발끝 쪽을 깎아내 경사를 만들고 마룻바닥이 긁히지 않도록 고무를 덧댔습니다. 일반 남학신보다 얇고 가볍습니다. 軽いですし、お風呂上がりちょっと湿った足にも気持ちいいですし、足の指に力が入る感覚でとっても気に入ってます。 고정관념을 깨면서 탄생된 실내용 남학신은 주문한 뒤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올 초 문을 연 프랑스의 육군 전투연구소. 아프리카 사막 등 진입이 어려운 지형에서 활용하는 최신 군사 로봇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되는 2m 길이의 이 로봇은 가파른 경사를 빠르게 내려가고 나무 기둥이를 가뿐히 넘으며 회전도 잘합니다. Ce robot est un robot qui pèse 500 kg, qui a une capacité de transport de 750 kg, une autonomie de 8 heures. Il va à une vitesse de 8 km/h. 이 로봇 4대는 현재 5천 명 이상의 프랑스 군인이 배치된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 사헬 지역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군사 로봇이 탄약 등 무거운 장비들을 책임지면 보병대원들의 민첩성이 향상되고 장기 작전 수행 능력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돈으로 300억 원에 이르는 복권 당첨금이 날아갈 처지입니다. 당첨자의 부주의 때문인데요. 이 편의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여성은 복권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세탁기를 돌리는 바람에 1등으로 당첨된 복권이 엉망이 됐습니다. Her clothes was washed, and so when she pulled it out, it was all crumpled up like in little pieces. And she said she frantically tried to put them all together, but she couldn't. 편의점 측은 그 여성이 복권을 사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복권 당국에 제출했지만 캘리포니아 복권 측은 비디오로 검증이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 복권 앞뒷면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첨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당첨금은 공공교육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충북의 한 소각장 밀집 지역에서 최근 10년 새 수십 명이 암으로 숨지자 환경부가 인과관계를 조사했는데 결론은 인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경 2km 안에서 소각장 3곳이 하루 540여 톤을 처리하고 있는 충북 청주의 한 마을입니다. 최근 10년 새 주민 60명이 암으로 숨져 전국 최초로 건강 영양조사가 진행됐습니다. 2년여 만에 나온 환경부의 결론은 소각장과 집단 암발병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온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보다 낮다는 등의 유해서입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는데 환경부가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공식화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겁니다. 소각장 노출과의 그 연관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성이라든지 영양 부분에 대해서는 단면적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조사 결과 주민들의 몸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성인 평균의 5.7배나 됐습니다. 특히 3명은 20배 이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주민들의 유전자 손상 지표 등도 소각장에 가까울수록 높았습니다. 유해물질 배출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소각장이 아무래도 제일 많기 때문에 소각장이 이제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일부 암질환 추적 관찰 등이 미흡한 조사상 한계가 있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그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소각장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카이스트와 한화그룹이 1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조영호 기자입니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발사 한 달여 만에 선명한 촬영 영상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쏘아 올려질 중형위성 2호에서 5호 등의 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과 함께 우주 개발을 위한 민간 위성 상용화를 위해 카이스트와 한화그룹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화그룹에서 우주 산업을 총괄하는 스페이스 허브가 카이스트에 1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학과 민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사업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우주 산업이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연구 과제는 저궤도 위성관 통신기술 개발입니다. 여러 대의 위성끼리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운항 중인 비행기나 배,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서도 인터넷 등 통신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위성에서 통신으로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 상용화를 위해 대학과 민간 기업이 손을 잡으면서 국내 우주 산업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오늘은 차차 맑아지면서 낮 기온이 다시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5도, 춘천이 27도 등 어제 대비 최고 10도 이상이나 껑충 뛰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충북과 남부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북동산지와 경남 내륙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